제가 그동안 사치를 연구해온 여러 학자들의 책을 쭉 봤더니요. 존 바르트라는 학자는 사랑과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존 바르트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혹은 매매춘을 의미하는데요. 중세 유럽에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유연애와 매매춘이 성행하고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치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수요를 대기 위해서 해외 개척이 이루어지고 식민지와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훨씬 유명한 연구로 베블렌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주장했던 우리가 베블렌 커브라는 경제학 용어도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소비한다는 곡선을 수요 곡선에서 베블렌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블렌은 가장 이렇게 미국의 상류층이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브루디에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보들리아르라는 학자도 주로 명품은 계층,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또 맥크레켄이라고 하는 소비 인류학자는 명품은 보이는 잉크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맥크레켄이 생각했던 개념은 보이지 않는 잉크입니다. 보이지 않는 잉크란 예컨대 클래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하다든지 와인을 한번 먹으면 이게 어떤 와인인지 금방 안다든지 이 아주 테이블 매너나 또는 세련된 영어를 구사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잉크라고 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잉크냐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일단 클래식 음악이 탁 나오면 저거는 누구의 곡이고 어떤 사람이 연주한 것 같은데 요거까지 맞춰내면 보통 취향이 아니죠. 근데 그런 취향은 특징이 아주 짧은 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계층이 안정적인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능력, 남들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능력 가지고 내가 상류층에 속해 있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잉크 개념을 내세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양반과 평민과 상민, 노비 이런 개념이 그런 계급이 굉장히 일시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보이지 않는 잉크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이는 잉크, 즉 내가 입은 옷이 어떤 브랜드이고 또 내가 타는 차가 어떤 차고 하는 것으로 그런 보이는 잉크로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명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현대적 의미의 소비는 꼭 이렇게 자기를 과시해야 하는 그런 상류층만 명품을 소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베블렌에 의하면 미국의 상류층들은 특히 자기 부인이 사치하면 내 지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인들이 사치하는 것을 그냥 냅둔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 명품을 소비하고 사치하는 것은 상류층의 문제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까 또 설명을 조금 드렸지만 장학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도 백화점을 걷다가 명품 구두 보면 나도 저런 거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많이 민주화가 돼서 옛날에는 투표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 투표권을 갖고 하게 됐지요. 근데 사회가 정치로만 민주화된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저는 사치의 민주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치의 열망도 민주화가 돼서 상류층이나 부유층만 사치품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사치를 열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시 말고 저는 질시의 문제도 명품 소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어느 은행의 광고인데 저기 보면 그들만을 위한 뱅킹, 당신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저런 광고가 다 있어요. 근데 저런 광고가 굉장히 도발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인터뷰한 어떤 명품 소비자는 명품을 하고 있으면 갑옷을 입은 같은 기분이 든다. 때가 무시를 막아주는 갑옷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은 중산층들도 그 부유층의 소비를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것이 저는 질시형 소비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유학 간 학생이 장학금 신청을 했더니 지도교수가 너는 무슨 로얄 팰리스에 살면서 장학금을 신청하니? 그러더래요. 그죠? 미국에서는 무슨 빌라, 그죠? 무슨 콘도, 또 무슨 로얄, 팰리스, 캐슬, 뭐 이제 이런 명칭은 아주 초호화 성 같은 주택에만 붙이는 단어이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굉장히 조그만 아파트에도 다 막 로얄자도 있고 팰리스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사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하는 광고 문안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주거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얄하다든지 팰리스하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려는 마케팅의 결과로 우리나라 사실 주택의 명칭이 인플레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굉장히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면 호화주택인 줄 아는 그런 아파트 이름들이 되게 많아졌죠.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명품 열풍과 좀 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 특히 이제 최근에 젊은 사람들 위주로 생겨나는 명품의 소비 동기는 제가 환상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내가 명품을 하면 더 예뻐 보일 수 있다는 환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프로디테스 벨트라는 게 있대요. 그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맸다는 벨트인데요. 그것만 탁 두르면 최고의 미녀로 보일 수 있답니다. 갖고 싶죠? 네. 근데 현대판 아프로디테스 벨트가 명품인 것 같다.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어떤 목걸이를 할까 할 때 똑같이 예쁘더라도 명품의 로고가 있고 더 비싼 것을 하면 어쩐지 내가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요. 아까 전통적인 사치는 과시의 욕망과 굉장히 가깝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시란 남에게 향한 것입니다. 그렇죠?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백화점 매출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요즘에 명품을 많이 쓰는 분들이 또 많이 사는 아이템이 뭐냐면 속옷입니다. 속옷은 내가 아무리 비싼 거 좋은 브랜드를 사더라도 사실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비싼 속옷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은 이제 명품 소비가 굉장히 자기를 지향하고 있다 하는 자기지향적인 그런 명품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소비가 굉장히 개인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개인화된 세태 속에 가치관을 가진 젊은 소비자들이 남들한테 안 보여도 좋으니까 내가 좋은 제품을 갖고 싶다 또는 명품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자기지향적 명품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것은 동조라는 소비 동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유행하면 꼭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제가 중국의 그 모습을 찍었는데요. 중국에 요즘에 파자마 패션, 내복 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래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파자마나 내복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사실은 저게 중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5년 전에 추리닝 바지를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입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추리닝이 패셔너블한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고시생들이나 밖에서 입는 옷인데 한때 추리닝이 유행하니까 또 다들 추리닝 입고 다녔고요. 7, 80년대에는 미니스커트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부에서 경찰관 아저씨들이 자까지 들고 나와서 너무 짧은 치마는 못 입게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짧은 치마들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